형님들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서 시작하는 델리로드 100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이크 중에 골목대장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 골목대장 중에 3대장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델리로드가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날라가서 영상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대구에 내려와서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간 다시 마음 추스려서 재밌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우선 델리로드의 정보부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델리로드가 200만원대의 저렴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cc가 100cc예요 정확히는 99.8c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125cc, 예를 들면 PCX, MX로 보험료를 드시는 것보다 이 델리로드로 들면 정말 저렴합니다. 운전 경험이 없는 친구들, 특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에 대한 이득이 상당합니다. 형님들께서 배달 대행을 하시는 그 지역이 혹시나 구도심이라면 이 델리로드가 상당히 매력이 있으실 건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보험료예요. 저번에 탔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99.8cc이기 때문에 125cc보다는 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로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치고 나갔을 때 이 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당연히 125cc 풀스로틀로 밟았을 때랑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로주행 했었을 때는 부족한 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R모터스에서 이 델리로드를 만들었을 때 기어비를 좀 낮추되 초반 토크를 좀 올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0km서부터 한 40km 구간대까지는 아예 그냥 쭉쭉 갑니다. 쭉쭉. 그리고 바이크 자체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잘 나가요. 바로 이 동네에서 주름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델리로드 모델은 18년식입니다. 이런 시내주행 구간에서는 그렇게 마력이 딸린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좀 더 치고 올라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살짝씩 좀 아쉽다, 좀 더 땡기시게 되면 더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리시고, 동네에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주행할 건데, 그리고 배달 대행 나 오래 안 할 건데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내외로 할 거다, 혹은 일주일에 한 3일, 한 4일 할 거다, 혹은 내가 다른 오토바이를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요. 보험료도 그렇고 근데 렌트 리스비 너무 아까워요. 그런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델리로드입니다. 형님들께서 중고차를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감가를 좀 많이 맞은 차량을 좀 사면 좋잖아요. 이 델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하시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네 주행을 하고 있으면 내가 스로틀을 너무 많이 당기는 유저가 아니라면,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 델리로드의 성능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 이제 녹화는 안 됐지만 그날 리뷰를 했을 때 제가 한 2시간 정도 탔었거든요. 그때 이 대구 시내를 빙빙빙빙 돌아봤지만 그렇게 부족한 거는 못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 풀스로틀을 당겼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좀 포기를 해야겠구나 싶었지만, 제가 봤을 때 0km에서 60km 구간대는 무리 없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주행 가능합니다. 델리로드라 그래서 안 되는 거 없어요. 비록 99.8cc지만 주행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도 퍼포먼스는 나와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행이 제가 스로틀을 감았을 때 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주행할 수 있는 키로수는 0km서부터 60km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주행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지금 40km 올라왔습니다. 50km, 60km, 70km, 80km대까지는 좀 앞에 거리가 안 나와서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제동거리를 좀 충분히 둔 다음에 방향 전환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가볍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앞에 차가 저를 못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 피해주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델리로드가 출력이 많이 안 나와서 시끄럽죠. 출력이 안 나와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본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실생활에 주행을 하는 이 패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델리로드가 나와줍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혹은 배달대 영역에서 이 정도 키로수로 운전을 하신다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계신 데가 신도시가 아니시라면, 신도시는 아무래도 좀 대로변이 쭉쭉 뻗어있고 상권과 상권 사이가 그렇게 오밀조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구도심이죠. 이런 구간에서 운전하기는 정말 탁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전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도 40-50km 구간대를 넘나들면서 스로틀을 당겼을 때 제가 원하는 마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속도가 바로바로 치고 올라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오토바이가 버거워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세팅이 부드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70km 구간대를 꺾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느슨하게 약간은 좀 힘이 부족해지는구나 라는 구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도 제 리뷰 영상들이 몇 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가 불안하면 절대로 이렇게 밟지 않습니다. 저도 좀 불안해서 밟을 생각이 안 들 뿐더러, 그리고 이게 리뷰를 하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리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성능이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코너 꺾는 것도 잘 꺾어져요. 델리로드, 벨리, SCR 이런 바이크들이 바퀴가 작습니다. 바퀴가 작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익숙해지시기만 하신다면 이런 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적응하기의 차이예요. 물론 타이어가 크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바이크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코너 같은 것도 잘 꺾어져요. 자,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 버프를 타고 80km를 뚫었습니다. 원래 이 80km대 구간을 운전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동을 잡아보면 제동거리를 충분히 두었을 때 제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제네시스가 저한테 끼어들어도 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원표에 보면 앞뒤가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드럼이랑 그렇게 성능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멈추는 데는 뭐 그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예상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러시면 실제로 이 차가 멈췄을 때 제가 바로바로 멈춰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막히는 골목 주행도 형님들이 125cc나 코타급으로 운전을 하셔도 이 구간한테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막히고 비집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델리로드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정지선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제동거리만 충분히 주신다면요. 델리로드가 99.8cc이기 때문에 방금 시내 주행에서도 보셨지만 굳이 80km 이상 구간대는 제가 테스트를 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로 나와 있는 바이크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0km서부터 60km 구간대 시내 주행 그리고 골목 주행을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코너 같은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오토바이 구조 자체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코너를 꺾었을 때 확실히 뭐 PCX, MX보다 무게 배분이 확실히 좋아요. 이게 밑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 바로 체감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음식을 몇 개를 싣잖아요. 이게 대번에 체감이 더 크게 됩니다. 뒤에 국짐탕 한 3개 실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차에서 내가 코너를 꺾었어요. 뒤에 국짐탕을 싣고 여차하고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을 때 뒤에가 날리는 감이 아예 다릅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멈춰야 되지? 잡혀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델리로드, 벨리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바이크들은 잠깐 다리만 대면 멈춰져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SCR 안 타고 벨린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한 번에 많이 싣기 때문에 뒤에가 날리면 안 되는데, SCR 바이크로 제가 국짐탕을 만약에 3개를 실었을 때 골목에서 갑자기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으면 뒤에가 많이 날릴 여지가 많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속도의 차이를 다 떠나서 구조상 벨린 델리로드가 상당히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제가 이번에 골목대장 시리즈를 하면서 이 델리로드를 지금 1편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델리로드의 상당히 좋은 강점은 이 바이크 자체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가격, 보험, 주행 성능, 본인이 스로틀만 많이 안 땡기시고 제동거리만 좀 확보하신다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KR 모터스 바이크 중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델리로드를 만약에 구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좀 정하시고 타는 게 좋다, 그 후에는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구성으로는 혼다 바이크를 이길 수 있는 바이크가 없다는 거를 형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KR 모터스가 애초에 내구성이 좋은 바이크였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KR 모터스를 선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선호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는 혼다 바이크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차량의 내구성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형님들께서 이 델리로드를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가 남짓한 델리로드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을 거예요. 한 달에 200에서 250만 벌어도 생활할 거 생활하고, 제가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만 바이크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칠게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면은 350만원입니다. 바이크 값으로만 350만원 제가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아니죠, 420만원이군요. 420만원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만 타시고 갈아타신다고 하시면 어차피 중고 델리로드가 상당히 감가를 많이 맞았을 겁니다. 중고를 구매를 하셨을 때요. 그 후에 6개월만 타시고 바로 전환하시면 감가 그렇게 심하게 맞지 않습니다. 키로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구동계도 그렇게 많이 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만약에 이 델리로드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6개월 정도를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나중에 좋은 바이크, 본인께서 정말 원하는 바이크 바로 기변 가능한 이런 테크트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좋아요. 이런 거야 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델리로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죠. 바로 골목주행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런 류의 바이크가 골목주행할 때 왜 좋은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운전을 하실 때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바이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우를 틀어보아도 굉장히 시야가 탁 트여 있어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무게가 상당히 낮습니다. 무게 배분이 다 밑에 가 있어요. 무게 배분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대5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차하고 갑자기 멈춰요. 멈추게 되면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리로 바로바로 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골목 주행을 할 때 언제든지 발을 댈 수 있게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이런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게 준비를 항상 합니다. 만약에 이 포터 옆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아이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넘지 않았어요. 시야가 당연히 확보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확보가 안 돼요. 이런 곳에서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멈출 수가 있다. 안 튀어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아이가 오토바이 쪽으로 뛰어들지만 않는다면 전 아이 쪽으로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단, 형님들이 골목 주행을 하셨을 때 이 제동거리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너무 밟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핸들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핸들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랑살랑 주행이 가능하죠. 본인께서 핸들을 이렇게 딱 잡고만 계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출 같은 거를 넘어도 이 바이크 핸들이 갑자기 날린다거나 이런 느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겁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볍게만 잡아도 뭐 이런 거 핸들 날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목 주행을 하실 때에도
참 부담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얼마나 편합니까? 또 한 가지 뭐 장점을 하나 굳이 꼽는다면, 이거는 좀 장점 아닌 장점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 바이크를 봐도 잘 놀라지가 않아요. 벨리, 델리로드 이런 바이크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좀 귀여워합니다. 이렇게 손을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 줄 때도 있어요. 골목에서는 이런 주행 질감이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델리로드 한번 풀서로트를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은 약간 오르막길 지형입니다. 그래도 70km가 올라갔네요. 지금은 약간 내리막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은 80km입니다. 제동거리 충분히 벌려주고요. 내리막길 탄력만 받아주면 제가 80km 구간대는 운전을 할 수가 있지만, 제동 거리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델리로드가 이왕이면 골목대장 바이크인데 정말 골목다운 골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자, 형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런 골목입니다. 이런 골목에서 주행을 하실 때 부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골목에서 이런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밟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행을 할 때 커터급으로 골목을 들어오는 거랑 이런 골목대장 바이크로 골목을 들어오는 거랑은 체감이 아예 다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좀 놀래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유, 귀여워라. 만약에 이 바이크가 코터급이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도 지금 50km입니다. 이제 60km 올라가고 있어요. 기어비가 상당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괜찮네요. 보니까 세팅이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60km 이상 구간대 밟는 거 아니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약간은 앞쪽으로 팔을 좀 뻗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의 포지션도 약간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델리로드 주행하실 때 편하기는 한데 10시간씩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배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신다면 초보 작업 한번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주행 질감이 이게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순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정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후륜에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행 질감이 일반 깡통들보다 좋아요. 보면은 좀 잡아줍니다. 이런 거 제가 지금 방방 뛰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잡아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델리로드를 지금 이틀 동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틀 동안 주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굉장히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벨리를 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델리로드도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구에서 배달 대행을 했다면 저는 델리로드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배달을 하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오밀조밀해요. 다 오밀조밀합니다. 이런 구간대 이런 골목대장 바이크 진짜 상당히 매력있거든요. 정말 이 구간대 배달 대행 하시는 거면 이 바이크 상당히 매력있죠. 자, 그러면 델리로드 총평 한번 해볼게요. 골목 3대장 바이크 중에 첫 번째로 뽑힐만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99.8cc로 100cc가 채 안되지만 초반 출력이 탁월합니다. 저희가 0km서부터 60km 구간대까지 상용차로 쓰더라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처음에 배달 대행을 하는 친구분들, 그리고 경력이 좀 없으신 분들, 그분들께서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줄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KR 모터스에서 이 델리로드를 만들었을 때 99.8cc로 일부러 만들었을 거예요. 약간은 어른이 탈 수 있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은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있고, 제가 이 핸들만 두 손으로 잡고 있는다면 날린다는 느낌 그렇게 받지 못하실 겁니다.
애초에 핸들이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을 넘어도 핸들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털리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는 점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넘으면 제가 두 손만 잡고 있으면 털린다는 기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 주행할 때 탁월하다, 언제든지 골목에서 땅을 댔을 때 전혀 부담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퍼포먼스 정도는 가볍게 나와줄 수 있는 바이크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200만원 초반대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고로 만약에 사시게 되면 100만원 중반대에 가져오실 수가 있죠. 이런 바이크로 한 6개월 정도 배달 대행 하셔서 돈 모으시고 원하는 바이크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비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상당히 감가를 심하게 맞은 바이크를 살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감가 맞은 바이크를 다시 되팔았을 때 감가를 별로 얼마 안 맞는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고차 좀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바이크를 사고 싶지만 그게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데일리로드, 약간 1년 채 안 되고 된 바이크를 산 다음에 6개월 정도 70만원씩 모으는 이런 테크트리,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로 거의 2만원 오토바이가 또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께서 속도 0km에서 60km 구간대 혹은 70km까지 속도만 내시고 제동거리도 이렇게 충분히 좀 벌려놓으실 수 있으시다면 이 데일리로드는 형님들께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구에서 진행된 KR모터스의 데일리로드 바이크 리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의 바이크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 혹은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형님들 계신 곳 편한 시간대에 제가 방문 드려서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그러면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